한국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미자립 농어촌교회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호남신학대학교 강성열 교수님 그리고 예장통합총회 농어촌선교부 백명기 목사님과 함께 농어촌교회 다음 세대 현황과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강성열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가 줄어든다. 이 문제가 가장 또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사실 도시교회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진짜 이 심각한 곳은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이런 곳들 아니겠습니까? 현황이 좀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나라가 작년 8월부터 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거든요. 네. 근데 농어촌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예.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죠. 예. 특히 이제 그 젊은 세대가 도시로 다 떠나버리고 그 젊은 세대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거의 없거나 예. 조금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학교 자체가 없고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만 주로 거주하는 그런 이제 농어촌 지역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죠. 예. 네, 사실 농어촌 지역은 교회뿐만 아니라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그렇죠. 있는데요. 농어촌 교회 다음 세대가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마 그 젊은 층들이 이제 그 농어촌 지역에 있으면 소득이 좀 불안정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도시 지역으로 가서 더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 네. 또 자녀 교육 문제도 쉽지가 않죠. 농어촌에서보다 도시에서 사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네. 나라의 인재로 좀 키워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이 부모에게 있죠. 예. 그래서 다 도시를 선호하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젊은층 또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것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 짚어주셨는데 일자리 문제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백명기 목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직접 하셨고 또 농어촌 교회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직접 이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다음 세대 부흥, 특히 이제 농어촌 교회 안에서 이제 다음 세대가 부흥하려면 어떤 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세대 농어촌 교회 다음 세대 부흥이라고 하는 슬로건 자체가 예. 주제 자체가 상당히 조금 동떨어져 있고 그런가요? 좀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농어촌 교회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고 예. 그다음에 교회 학교를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가 없고 그런 현황이죠. 그래서 부흥이라기보다는 거의 생존에 가까운. 네, 예. 유지지탱하는 일. 현재 지금 농어촌 교회 아이들, 농어촌 교회 다음 세대들을 예. 유지지탱해내는 일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저의 질문이 어찌 보면 그 걸음마 시작한 아이한테 횡군해라 약간 이런 느낌과 비슷하겠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한국 교회 가운데 농어촌 교회와 작은 교회 비중이 약 70%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 작은 교회를 위해서 교단 차원에서는 좀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단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대안은 현재 지금 잘 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모범을 만들어가는 교회들의 얘기들을 사례들을 모아내고 예. 소개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교회 학교를 유지 지탱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또 한 사례는 예컨대는 충북의 청주의 어느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로 지금 4년째 교육전도사님을 파송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교회 학교가 잘 유지지탱되는 사례 있죠. 그러니까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협력하는 사례들, 예. 이런 사례들, 이런 모범들을 모아가고 소개하고 펼쳐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앞서 저희가 이제 CTS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도해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도화교회 산촌 유학센터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이제 또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그 전국 농어촌 교회에 이런 기관들이 얼마나 좀 포진이 돼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아직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요거는 현재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학교를 유지 지탱하는 것이 예. 일차적인 과제라고 하면 농촌이 가지고 있는 농촌만의 특성,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생명, 예. 생태, 하나님의 창조의 자연 세계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훌륭한 환경들을 이용해서 예. 도시에서부터나 다른 곳에서부터 인구가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촌유학, 농촌유학, 어촌유학센터 혹은 그 적은 인구 속에서도 아이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들, 예. 농촌교회들이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사례들을 모아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다시 강 교수님께 돌아와서요. 교수님께서도 미자립교회 어린이 캠프나 뭐 농어촌 교회 서울 나들이 사역들을 10년 동안 꾸준히 진행하고 계신데 어떤 계기로 진행하게 되신 거고 또 계기가 뭔지, 사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2008년도에 농어촌 선교 연구소를 설립하게 됐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광주 전남 지역의 농어촌 목회자들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학교에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농어촌 선교를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협력해서 예. 연구소를 운영하도록 하자라고 서로 의견을 모았고 예. 그때 이후로 이제 연구소를 만드니까 또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이 난 게 이제 다음 세대들을 최대한 많이 키우도록 노력하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지역에는 교회 학교가 없거나 아이들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농어촌 지역의 아이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여름 성경 캠프를 하는 게 가장 좋겠다 해서 네. 10년 동안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이제 무료로 예. 모금을 제가 하죠. 모금을 해서 무료로 하는데 이제 한 300명 정도 항상 와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예. 또 겨울철이면 이제 3박 4일 일정으로 서울 나들이 행사를 기획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 3박 4일 동안 서울의 다양한 관광 명소라든가 또 양화진 선교사 묘역 네. 이런 데도 가고 또 유관순 그 서대문 연구소 예. 이런 데도 가고 해서 이제 신앙교육 또 역사교육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10년 동안 꾸준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 자, 그런 걸 이제 또 10년 동안 무료로 네, 그렇죠. 예, 하셨고 300명 정도 이렇게 꾸준히 했으면요, 사실 이 좀 반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참가했던 어린이들, 그 아이들의 그 반응들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농어촌 지역에서 맛볼 수 없는 도시 문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예. 또 무엇보다도 여러 다른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만나다 보니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이 이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그 삶이 더 부여해지고 예. 또 생각도 깊어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예. 몇 년 전에는 이제 여름 성경 캠프를 마치고 이제 스텝으로 봉사했던 우리 신학생들과 아이들 조별로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 예, 예. 이제 헤어지는 시간 마지막 폐회배 때 헤어지는 시간에 서로 막 울더라고요. 아이고. 2박 3일 동안 정들어가지고.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참여한 아이들은 그 다음 해에도 예. 그 다음 해에도 계속 계속 오고 싶어 하겠네요. 서울 나들이도 마찬가지. 예. 작년에 왔던 애가 올해 또 가고 싶어가지고 예. 참여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군요. 예, 예. 생각보다 반응이 정말 뜨겁고 네, 좋은 것 그렇죠. 같은데 이렇게 산촌 유학센터나 도시체험 또 앞서 말씀해주신 어린이 캠프 같은 사역들이 정말 농촌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힘을 좀 보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농촌교회의 아이들, 현재 있는 아이들이 사실 조성가정이나 혹은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아이들이 많고요. 예.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돌봄이 필요로 합니다. 이 역할을 지역사회에 많지는 않지만은 한두 명 있는 아이들을 보배와 같은 아이들을 교회가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예. 농어촌 교회들이 조금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고 함께 모이는 일. 그 교회들이 할 수 없는 성경학교 캠프나 이런 것들을 도시교회에서 좀 도와주는 일, 예. 도시체험을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이 현재 있는 농촌교회를 이렇게 조금 유지지탱하고 농촌교회가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고 하면 예. 그 이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까 보셨던 산촌 유학센터 같은 경우는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인 예. 생명, 생태, 도시에서 맛볼 수 없는
도시에서의 경쟁이나 도시에서의 각박한 삶을 떠나서 정서적으로 충분히 함양되고 함유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농촌 지역에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고 농촌 교회뿐만 아니라 농촌의 학교를 살려내고 그럴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씩 하시고 이제 대담 마무리 지을 건데요. 우리 목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농촌 교회에는 아이들이 없고 교사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그 아이들에게 제시해 줄 비전이 필요로 합니다. 예. 이 일을 위해서 교사가 필요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강 교수님.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한국에는 모든 교회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현재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 도시에 뭐 10,000명,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또 시골에 가보면은 이제 10명도 못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이 한국에 있는 예수님의 몸은 상당히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일그러지고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건강할 때 이제 몸의 모든 부분이 완벽한 조화와 균형 속에 있을 때 건강하잖아요. 예. 그렇게 볼 때 이 한국에 있는 예수님의 몸은 너무도 기형적으로 일그러져 있고 상처가 너무 많다 그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특히 도시의 자립교회 성도들 농촌교회나 약한 교회에 대한 통증을 느낄 수 있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 우리 몸도 어디가 아프면 통증을 느끼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예.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이 작은 교회, 약한 교회에 대한 통증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통증을 느끼고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노력을 하는데 단순히 재정 지원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되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예. 가능하다면은 전방위적으로, 입체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많이 동원해서 농어촌교회 또 약한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한국교회가 희망의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오브 시간에는 호남신학대학교 강성열 교수님 그리고 예장통합총회 농어촌 선교부 백명기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